박력분만 쓰지 않으면 좋아요. 박력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빵이나 쿠키 만들 때 사용하는 밀가루거든요. 자, 여기에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달걀. 달걀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수제비 반죽이 질겨져요. 이렇게 질겨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식용유예요. 이렇게 식용유 좀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올리브유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이렇게 기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제비 반죽할 때 소금이 좀 들어가야만 이렇게 씹을 때 그 밑간이 있어야만 맛있거든요. 아무리 국물에 간을 맛있게 해놔도 이 주재료에 밑간이 돼 있지 않으면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소금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물로 반죽을 하는데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고 물로 반죽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데 한꺼번에 자기 양의 물이 나가도요 다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저어가면서 고루고루 그 상태를 보면서 하시면 좋은데요. 수제비 반죽은 질을수록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무 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질쭉할 정도라는 게 좋고요. 칼국수 반죽은 대면 좋고 그 상태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밀 있죠? 우리 밀이라는 걸 갖고 하셔도 상당히 맛은 좋은데요. 어떤 쫄깃거리는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게 좋아. 그러면 우리 밀 갖고 하시는 거고, 나는 뭐 그냥 혀 속에서 그냥 그 노는 감칠맛을 나는 즐길 거야. 그러면 그냥 중력분 갖고 이렇게 달걀 집어넣고 식용유 넣고 하시면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다 이렇게 치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댈 때는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거 할 때는 손목이 좀 시큰시큰하면은 아이들 시켜도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 이렇게 음식할 때요. 오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반죽을 할 때 이렇게 만지게 해주면요. 굉장히 그 지능도 좋아지고, 엄마하고 같이 음식을 하는 그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다 섞은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 넣어 놓느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비닐로팩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비닐로팩에다 넣어서 이렇게 잠깐만 보관하시게 되면요. 요 밀가루 반죽한 상태가 그냥 쫄깃쫄깃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비닐백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 속에 잠깐 넣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 같은 날씨 되면 그냥 이렇게 싱크대 한 옆에다 이렇게 두셨다가 보시게 되면요. 반죽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조금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시켜놨거든요. 어떠세요? 반죽 농도가 상당히 좋죠. 이 정도로 이렇게 찍찍 늘어나야만 나중에 수제비를 뜯어 넣을 때 너무 좋거든요. 와, 어린아이들 손 만지는 것 같이 너무 촉감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들보들 야들야들하게 수제비 반죽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옆에서 국물이 막 보글보글 끓는데요. 밀가루를 뜯어 넣기 전에 먼저 해물하고 그런 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한쪽에서 이렇게 설설 끓고 있는 국물에다가 감자하고 호박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감자, 호박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조갯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칼국수집이나 수제비집에 가보면 바지락살 그냥 껍질째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못마땅하더라고요. 씹다 보면은 막 모래 으지근거리죠. 그 다음에 꼭 먹고 나면은 전쟁터 갔다 온 것 같아요. 껍질이 막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서 이렇게 알맹이만 저는 깔끔하게 씻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더덕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미더덕 넣어야만 그냥 그 시원한 국물이 그냥 오장육부를 다 그냥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이건 새우예요. 여기다 이렇게 새우도 넣어주시고. 와, 해물 진짜 듬뿍 들어갔죠? 이렇게 듬뿍 넣어야 맛있어요.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이게 내 식구가 가서 먹으면 얼마예요? 수제비 한 그릇에 5,000원씩인데 그러면 2만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끓이는 요 재료값이 2만원 정도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뜯는 거거든요. 뜯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끓지 않아도 이때부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떻게 넣어주느냐면요. 여기다 물에다 한번 이렇게 수제비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하고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담가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잘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수제비는 이거를 갖다가 반죽이 두꺼우면 절대 맛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왜 수제비냐면 물속에 찬 제비, 그러니까 물찬 제비 같다 그래서 수제비라고 그러는 건데요. 얄팍얄팍하게 뜯어 넣어야만 그 아주 입속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가 그냥 찰따락찰따락하게 그 혀를 이렇게 간지럽혀야 그 수제비의 참맛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그냥 뚜걱뚜걱하게 뜯어 놓으면요. 정말 맛없어요. 그냥 밀가루 먹고 있지 뭐 수제비라고 해서 먹는 겁니까? 그래서 수제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 놓으면 되는데요. 끓을 때 집어넣으면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쫄아서 국물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야채도 너무 익고요. 해물도 너무 익어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렇게 뜯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뜯어 넣다 보면 막 끓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뜯어 주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국물이 이제 끓어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상태가 막 끓을 때 넣는 것보다는 재료가 들어가자마자 뜯어 넣기 시작하면요. 다 뜯어 놨고 나면은 그 시간에 맞아 들어가거든요. 와, 그냥 끓이고 나니까 한 냄비가 이렇게 준비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끓는 거는 조금만 더 끓이면서 여기에 뜨는 거품도 이제 깔끔하게 걷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수제비에다가 뭐 마늘 같은 거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물 할 때 이미 마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양념장도 듬뿍 맛있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때에도 마늘이 또 들어갈 거거든요. 저는 지금 수제비 한 그릇을 끓이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음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넉넉함. 왜 이렇게 많이 끓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모질고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넉넉하고 마음들이 좋거든요. 물론 저만 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끓는 거품은요. 요때 이렇게 걷어주시는 거예요. 요때 이렇게 걷어서 네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때 뜨는 거품은 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걷어주시고요. 호박도 그냥 파란 색깔이 도는 게 예쁘죠. 한겨울에 이렇게 아주 싱그러운 파란 색깔을 보는 즐거움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네 뜨는 거품 다 걷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밑간을 조금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념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밑간이 돼 있어야만 정말 그 맛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밑간을 할 때는 이렇게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소금을 넣어서 밑간을 아주 약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정도로 소금이 들어갔으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